제1차 고당 전쟁이 발생했던 645년, 우리는 흔히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구도로 당시의 정세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고구려, 당나라, 그리고 돌고래를 중심으로 한 북방 유목국가들이 가장 중요한 주체였습니다. 특히 북방 유목국가들은 고구려와 당나라의 대결을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즉, 고당 전쟁은 단순한 고구려와 당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아시아 전체 패권이 걸린 세계 대전이었던 겁니다. 이 피할 수 없는 싸움에서 전쟁과 외교의 숨막히는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645년 2월, 당태종은 고구려를 침공하기 위해 장안을 출발했다. 대군을 동원한 당나라. 당군은 강제 징집된 인원이 아니라 자원자들로 구성돼 사기가 충천했다. 또한 수성전에 능한 고구려를 정복하기 위해 새로운 전술을 사용했다. 충차를 사용해 성문을 공격하는 거 아니었다. 호차라고 불리는 투석기를 사용해 고구려의 성들을 하나하나 점령했다. 신성, 건안성, 계무성 등이 차례로 공격받았고 수양제가 끝내 함락시키지 못했던 요동성이 무너졌다. 요동성이 함락되면서 만여 명의 전사자가 발생했고 군량 50만 석이 당군의 수중에 들어가고 말았다. 당나라 전쟁이라는 것은 중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전략가와 가장 뛰어난 장군과 그 후에 천년을 이어가는 새로운 전술, 그리고 가장 훈련이 잘 된 군대, 그리고 전투 경험이 풍부한 군대와 고구려가 마주친 겁니다. 아마도 한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대와 마주쳤던 것이 고구려와 당의 전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당군은 안시성으로 향하고 있었다. 안시성마저 함락된다면 수도 평양까지 단숨에 당군의 손아귀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 고구려의 운명은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웠다. 연개소문은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가려 했을까? 안시성에서 당태종과 연개소문은 운명을 건 일전을 벌이게 된다. 모든 것이 고구려에 불리한 상황. 하지만 생각 외로 당나라는 안시성에서 고전하게 된다. 안시성의 고구려 병사들은 당군의 공격을 필사적인 방어로 막아냈다. 당태종은 답답한 나머지 60일 동안 수십만의 인력을 동원해 토산을 쌓는다. 성벽보다 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며 성안을 공격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고구려군은 오히려 당군이 쌓은 토산을 빼앗는다. 이렇게 안시성에서 시간을 벌자 연개소문은 기막힌 외교 전술을 구사한다. 당시 중원 바로 위 초원지대 근거를 둔 유목국가 설현타에 사신을 보내 중원을 침공하도록 사주한 것이다. 당의 고구려 원정이 계속되자 중원의 수비가 느슨해졌고 이 틈을 타 연개소문과 합작한 설현타가 기병을 동원해 당을 공격한다. 설현타가 남으로 내려와서 오로도스 지역을 거쳐서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바로 장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의 주력군이 동방으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 당의 수도가 방위상에서 크게 취약한 상태입니다. 이게 설현타군이 내려가게 되면 당은 치명타를 입게 되시죠. 안시성이 뜻대로 함락되지 않고 설현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자 당태종은 철군을 결정한다. 요택이라 불리는 요하 하류의 늪지대를 통과해 철수한 당태종. 말 10필 중 7, 8마리가 죽을 정도로 고생했다고 한다. 고구려가 당군을 이제 요동 일대에서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설현타로서는 자기네가 그 당을 쳤을 때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만들었던 거죠. 설현타도 고구려를 이용했던 것이고 고구려도 마찬가지로 당이 고구려의 전력을 투구할 수 없게 설현타를 계속 꼬드겨서 이제 당을 견제해주는, 그러니까 두 나라의 결합이 결국은 당의 발목을 잡는 서로의 윈인 그런 게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구려의 기본적인 외교 전략은 북방민족과 연합해 중국 세력을 포위하는 것이었다. 연개소문은 이런 전통적인 외교 전략을 이용해 다시 한번 고구려를 위기에서 구해냈다. 고구려 원정에 실패한 당태종은 전쟁이 끝난 4년 뒤인 649년에 죽고 맙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그가 다시는 고구려를 공격하지 말라는 유언까지 남겼다고는 하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후에도 당나라의 침략은 계속됐기 때문입니다. 고당 전쟁에서 당나라를 패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던 북방 유목국가. 당나라는 이런 북방 유목국가와 고구려의 관계를 어떻게든 끊어놓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연개소문은 이에 대항해서 돌궐을 비롯한 북방 유목국가들과의 유대를 강화하며 당나라를 견제하죠. 자, 그런데 이처럼 고구려와 북방 유목국가 간의 끈끈한 인연이 맺어지게 된 것은 언제부터의 일일까요? (2002년) 한일 월드컵. 대한민국과 터키가 3, 4위전을 치렀다. 승부에선 비록 대한민국이 패배했지만 양측은 서로를 형제 나라라 부르며 응원전을 펼쳤다. 이러한 양국의 유대 관계는 가깝게는 한국 전쟁에 터키가 참전했던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훨씬 더 오래된 연원이 있다. 현재 터키란 국호는 투르크에서 유래했다. 중국인들은 투르크를 한자로 음차해 돌궐이라 표기한 것이다. 돌궐은 6세기 중반부터 8세기